안녕하세요. 캐나다 곽쌤TV 곽재현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아이의 플레이데이트 고민이 많이 돼요. 이거를 해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학교에서 공부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적응하면서 이제 친구들과 관계를 가질 때 그 릴레이션십을 가질 때 참 학교 외에 시간에 같이 플레이데이트 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저만의 뭐 방법보다는 제가 어떻게 하는지 어떤 식으로 플레이데이트를 하는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전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코비드 때문에 지금 당장은 플레이데이트가 어려울 수 있지만 이제 바이러스가 다 없어지고 우리가 다시 정상 생활을 하게 됐을 때 우리 아이가 어떤 친구와 만났으면 좋겠어요, 어떤 친구와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플레이데이트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캐나다 아이들은 어떻게 플레이데이트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오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왜 친구들이 이제 막 쉬는 시간에 되게 재밌게 놀아요. 그러면 정말 죽이 잘 맞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케미가 잘 맞는 친구들이요. 그러면은 엄마 나 누구랑 플레이데이트를 하고 싶어. 아니면 실질적으로 다른 친구의 집에서 플레이데이트 요청이 올 수 있어요. 특히 선생님을 통해서. 왜냐면 이렇게 학부모님들 처음에 이제 학교 시작하면은 잘 모르잖아요. 처음에 아이의 부모님도 잘 모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둘 다 이제 엄마 아빠가 일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녁 퇴근하고 오시면 5, 6시 정도 되면은 정말 주중에는 플레이데이트 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그러면 주말을 이용해서라도 매주말은 아니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아니면 2주에 걸러서 2주에 한 번 정도는 같은 학교 친구들과 이제 초대를 해서 플레이데이트를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생일 파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가 특히 어리고 그 아이의 가족을 잘 모를 경우에는 저는 그 친구를 저희 집에 초대를 해요. 제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왜냐면 제가 만약에 그 친구가 초대를 했을 경우에는 제가 같이 동반을 해요. 왜냐면 그렇다고 해서 제가 데려다주고 나오지 않고 데려다주고 아이 노는 거 같이 보고 있어요. 어떻게 노나? 그리고 어떤 놀이를 하나. 왜냐면 사실 아이들이 친구한테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 토픽으로 남편하고 굉장히 얘기가 많이 오가는 토픽 중에 하나긴 한데, 각 가정마다 추구하는 가치관이 있고 각 가정마다 이렇게 세트해놓은 룰이 있는데 그거를 서로 존중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아이는 갑자기 이제 미디어 노출도 많이 안 돼 있고 하는데 그 친구네 집에 놀러 가는데 정말 다른 세상인 거예요. 근데 그 친구네 집에만 놀러 가면 우리 아이가 항상 그 얘기만 해요. 예를 들어서 비디오 게임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싸우는 얘기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특히 남자아이들이라 그런 성향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엄마가 옆에서 설명을 해줄 수 있으면 제일 좋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떤 놀이를 했는지 했는지 모르는 그 상태에서 이제 플레이데이트를 하게 되고 다시 돌아온다면 엄마, 이 친구는 이런 거 하는데 왜 나는 나도 이런 거 보고 싶어. 나도 유튜브에서 이런 거 보고 싶어. 왜 나는 안 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만약에 제가 같이 가서 그 아이들이 뭘 하는지 옆에서 계속 지켜보는 건 아니지만 대충 이제 그 아이가 어떤 놀이를 하는지 이제 대충 옆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이거는 사실 이런 부분인데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유튜브 채널을 본다고 하면 유튜브 채널을 보는데 이거는 아무나 올릴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엄마는 너가 이런 거 엄마랑 같이 보는 거 아니면 노출이 안 됐으면 좋겠어. 왜냐면 거기서 아이들이 그냥 아무나 요즘에는 유튜브 컨텐츠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이 아이가 불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엄마가 같이 가셔서 있었더라면 조금 더 설명을 하기가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앞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엄마가 아 이런 걸 얘가 보는구나 속으로 아시고 집에 와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다른 부모님들과도 알게 되고 정보도 나눌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나이일수록 플레이데이트를 할 경우에는 저는 조금 주의시키고 싶은 부분이 많아요. 왜냐면 아이들이 너무 흡수가 잘 되거든요. 친구들한테.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 점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플레이데이트를 할 경우에 만약에 그 집에 가는 게 조금 왜 집은 되게 프라이빗한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특히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항상 조심시켜야 하고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집에 초대를 하거나 플레이데이트 요청이 들어오면 차라리 밖에 공원에서 같이 노는 거가 어떤지가 그 아이의 부모님과 가정을 충분히 알기 전까지는 이제 밖에서 우리 놀이터에서 노는 게 어때? 아니면 뭐 플레이그라운드, 인도어 플레이그라운드에서 노는 게 어때? 라는 거를 서제스트 해주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친해지고 친분이 생기면 그래 그럼 우리도 놀러와? 아니면은 우리가 한번 놀러 가도 되겠니?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조금 더 좋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것 또한 플레이데이 또한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친구네 집에 초대를 받았을 때는 또 생일 파티와 비슷한 맥락으로 조금 어린아이일 경우일수록 그쵸. 그래서 뭐 플레이데이 오면 보통 뭐 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사실 아이들끼리 정말 잘 놀아요. 뭐를 안 해줘도. 근데 간식 같은 것도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알러지가 있는지 부모님한테 확인하시고, 특히 다른 친구들을 저희 집에 초대할 경우에는 혹시 너 푸드 알러지, 음식 알러지 있어? 뭐 특히 뭐 애완견 키우거나 고양이 키우거나 그런 알러지 있어? 그런 거 만약에 키우고 계시다면, 왜냐면 아이가 큰일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만약에 뭐 피넛 알러지가 있는데 우리 집에 피넛을 먹고 있다. 그럼 그 아이한테는 정말 목숨에 치명이 올 정도로 정말 심각한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한 잘 아셔서 아니면 여쭤보셔서 하시면 이 엄마가 그래도 꽤 배려가 깊은 엄마구나 라고 생각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요즘엔 또 알러지 있는 아이들이 많아서 조심을 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제가 조금 팁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 엄마 아빠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오늘 또 남은 하루 러블리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또 새로운 컨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